안녕하세요. 40차시입니다. 자, 40차시 때 철도 안전법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요. 다음 주에는 철도 안전법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끝나는 대로 바로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조의 E입니다. 오늘은 40차시 통보 및 징계 권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안전법이죠. 이 법 등 철도 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등 철도 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 운영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렇죠. 징계해. 당장 뭐 이 사고를 낸 기관사, 관대사 징계하세요. 할 수 있죠.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철도 운영자 등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자, 제7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자, 형법에 해당하는 129조, 132조까지의 내용은 알선수재, 의뢰, 알선수뢰 이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신체 검사 기간은 빠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적성 검사 기간, 즉 적성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 어떻게 좀 합격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뭐 합격 판정서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럴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 의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인하고의 이제 그 어떤 형벌에 대한 규모가 좀 다르죠. 더 과중돼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법에 따른 129조, 132조까지 내용이 알선수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내용이기 때문에 알선수뢰를 받고 또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무원으로 봐서 더욱더 가중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운전 적성 검사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관제 적성 검사. 그러니까 운전 적성 검사에 종사하는 적성 검사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 적성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 적성 검사 기관의 임직원. 유혹이 좀 많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던데. 자, 그리고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자, 그래서 이 공무원 의제로 보는 경우는 신체검사 빼놓고는 다 한다. 그럼 신체검사는 왜 여기 공무원 의제로 적용하지 않느냐? 신체검사는 예를 들어서 눈이 너무 나쁘거나 또 귀가 난청이 있다거나 또 이럴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떨어지잖아요. 기준에 미달할 때. 근데 그걸 합격 기준으로 인정을 해줬을 경우 이 형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적용. 자, 그리고 운전 적성 검사 기간, 관제 적성, 그 다음에 운전 교육 훈련 기간, 관제 교육 훈련 기간, 정비 교육 훈련 기간, 정밀 안전 진단, 그 다음에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자, 여기가 전부 다 해당되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열차 안전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성이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 전문 기관의 임직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 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다 공무원으로 보겠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자,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 있습니다. 자,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위임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나 업무가 많아요.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걸 국토교통부 소관 내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자, 시행령.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그랬으니까, 자, 시행령 62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권한의 위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 그쵸? 여기는 도시철도법을 따르니까, 자, 여기에 따라 권한을 해당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코레일만, 전국구에 해당하는 코레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 39조 1항부터 3항. 이것이 바로 철도교통관제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 이동 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 등의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는 누구에게? 철도교통관제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징수도, 잠깐만요. 자, 해당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게 요 관제 업무,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인데, 이 시 도지사가 직접 관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철도교통 관제사에게 업무가 넘어가는 거죠. 자,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철도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해서 철도 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 차량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2항을 볼게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거 말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40조에 따른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즉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1호, 2호. 그 다음에 철도경찰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보니, 자,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우리 저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자, 철도 공안이 직접 한다고. 그 다음에 철도 보안 정보체계 구축 운영. 자, 여기 보면 보안에 제가 색깔을 달리 했는데, 철도 안전에 관련된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나 보안 정보체계, 안전정보체계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보안정보체계는 여기 청원경찰, 그러니까 철도경찰에서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자, 그리고 법 82조에 대한 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철도경찰이 또 종사자 준수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운전실, 또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객 출입 금지 구역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라든가 또 철도 시설에 출입했다거나 또 오물을 투척해가지고 철도 운행에 지장을 끼쳤다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철도 경찰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어떤 내용? 1호, 2호, 3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업무의 위탁이 사실 더 중요하고 더 많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77조 2항에 따라 다음 해당되는 업무를 누구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다. 너무나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장관급 업무입니다. 장관급이나 다름이 없죠. 어디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업무를 위탁받았느냐. 자,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 관련된 기술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자, 특별히 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안전과 관련된 기술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무게 있는 업무죠.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이것도 중요하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정기검사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또 시행조치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시행조치명령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 이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것도 어디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자, 이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로 수준평가는 매년 3월에 있고요. 안전공지는 매년 5월에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내용 옆에다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코멘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의 실시도 어디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교통안전관리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면허증 또는 관제 자격증명서의 발급, 그 다음에 재발급 이런 것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 자격증명서의 갱신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운전면허 또는 관제 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운전면허 또는 관제 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그리고 또 이런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 관리, 관제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관제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 차량 정비 경력증의 발급 관리. 자, 그리고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또 종합시험 운행 결과의 검토. 이거 어마무시한데. 자, 종합시험 운행 잘못했다가는 열차 새로운 그 노선 개통을 하기가 힘들죠. 자, 철도 차량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철도 차량 정비 조직의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적합 여부에 관한 확인. 대부분이네요. 대부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그 다음에 정비 조직 운영 기준의 작성. 철도 안전 자율 보고의 접수. 우리 자율 보고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철도 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 그리고 철도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그래서 철도 안전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철도 보안 정보는 어디서 한다? 철도 경찰 쪽에서 한다. 자, 그리고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 청문도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네요. 보셨죠? 상당히 많죠. 장관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뭘까요? 자, 대부분이 연구개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철도 안전에 관한, 보세요. 철도 안전에 관한 기술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은 어디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기술 기준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 개발입니다. 두 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2호, 3호, 4호가 많이 삭제가 됐는데 이 삭제했던 내용은 형식 승인 검사라든가 완성 검사, 다른 기관에서의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제가 다른 기관에서 시행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예전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행했던 것을 다른 데 넘겼습니다. 너무 업무가 과한 건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그 역할 분담이 있던 건지. 자, 그리고 정기검사, 수시검사, 품질관리 체계.
품질관리체계의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철도 용품의 표준 규격의 개정.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고 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여기에 관한 업무, 자, 표준 규격의 개정.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자, 표준 규격의 개정 폐지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고요. 어디서? 철기원에서. 그 다음에 표준 규격의 개정 폐지 및 확인 대상 검토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확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도 철도기술연구원, 표준 규격서의 작성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았죠. 자, 표준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그리고 철도 차량 개조 승인 검사. 이건 중요하다. 철도 차량의 개조 승인 검사는 어디서 한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다. 자, 9번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내용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도보호지구에 관한 내용은 어디다 위탁한다?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합니다. 우리 철도보호지구 많이 배웠었어요. 자, 45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수리와 같은 조 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의 지역의 행위신고 수리 및 같은 조항에 따라 행위금지 제한이나 필요한 조치 명령.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그리고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같은데요. 손실보상과 이러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도 누가 한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한다. 왜? 내 땅이지만 철도보호지구랑 연결되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증축하고 또 신축할 수 없을 때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손실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또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77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껏 뭐가 나왔냐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장관급, 메모드급 업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고 나왔습니다. 철도 안전에 관한. 자, 여기는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업무, 철도 안전관리자,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에 대한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업무를 접수하고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간단하네요. 자,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이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가 해당되는지 자격 부여에 관한 업무나 또 자격 부여 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그리고 자료의 유지 관리 업무입니다. 자, 이제 시행령으로 들어갑니다. 대통령령이네요. 자, 대통령령 63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자,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자,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대부분이 그 생년월일로 바뀌게 되긴 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처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면허시험, 관제의 신체검사, 관제적성, 관제교육훈련, 관제자격증명, 그리고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그리고 또 이런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 이럴 때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규제의 재검토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만약에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은 이미 2020년 1월 1일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60조에 따른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도 2020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3년마다 정말 탁송이나 운송 금지 위험물이 이것뿐일까? 더 위험한 물품이 없을까? 뭐 여객 운행할 때 또는 여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또 위험물이 있다면 또 수정해서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3년 기준마다 새롭게 추가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도 자, 뭐 전문 대졸은 몇 점으로 하고 4년 대졸은 몇 점으로 하고 이렇게 자격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그래도 뭐 실습 경력이 더 많으면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검토하겠죠. 네. 그래서 운행안전관리자, 전기신호, 궤도 차량.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요 5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운행안전관리자, 그리고 철도 전기, 또 신호, 궤도, 차량 요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규칙입니다. 규제의 재검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할 때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 신체검사, 적성검사, 위해 물품의 종류,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기준. 그래서 이 규제의 재검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또 별도로 있었네요. 자, 와, 드디어 벌칙 나갑니다. 벌칙 다 끝이 보입니다. 벌칙입니다. 자, 이번에 최근 1, 2년 전에 요 벌칙이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자, 새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벌칙을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그동안 무기징역 없었는데,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마무시하네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이냐? 자,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불을 놓아 소회, 아예 태워 없애버린 사람. 이럴 수 있나? 무기징역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 중인 철도 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와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와, 무섭네요. 자, 48조의 1호, 즉 철도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하여 철도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8조 1호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해서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해서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해서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를 위반해서 철도시설, 철도 차량을 파손,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과실로 요 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요 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리고 또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요 1항에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에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제1항 및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뭔가 좀 복잡하네요. 자, 79조 벌칙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